건축사 사무소에서 여러분에게 모형 아파트를 보여주면서 모형 아파트처럼 만들어 보라는 제안을 합니다. 아파트 단지를 만드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얼마든지 지원한다고 할 때 모형과 같은 아파트 단지를 만들기 위해 어디서부터 설계하고 구축해야 할까요? 막막하시죠? 보안도 이와 같습니다. 막연히 튼튼하게, 안전하게만을 요구한다면 어디서부터 보안을 시작해야 할지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번 시간에는 보안에 대해 이해하고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보안 정책과 계획 수립에 대해 학습하겠습니다. 또한 네트워크에 보안을 적용하기 위한 전반적인 과정에 대해서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의 학습 목표와 학습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의 학습을 통해 여러분은 보안에 대해 이해하고 접근 방법을 숙지하여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한 보안 목표와 원칙, 전략을 이해하여 보안 정책을 수립할 수 있으며 자산 분석에 따라 보안 기술과 표준, 솔루션을 적용하기 위한 보안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학습 내용을 확인하셨다면 본 학습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안 개요. 보안 진단을 하고 그다음에 정책을 수립하고 계획을 수립하는 전체적인 보안 정책과 계획 그리고 아키텍처를 수립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보안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파악을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는 보안은 이제 위험과 이제 손실 혹은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이제 방지하는 상태인데, 이제 정보 시스템 혹은 정보 통신 관점에서는 안전이라는 거하고 좀 구별해서 그 원인이 인간이기 때문에 그 보안은 조금 포커스를 달리 두고 있습니다. 사전적으로는 안전을 유지한다라는 건데, 그리고 질서를 유지하고 비밀 등 외부에 누설지지 않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통념적으로 본다면은 보안에 대한 정의는 현재 상태를 유지하고 손실 파손으로부터 보호하고 비밀을 보호하는 그러한 개념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사례를 보겠습니다. 도난인 경우 현재 상태를 손상된 것이죠. 그리고 해킹이 발생했을 때는 비밀이 유출된 겁니다. 혹은 있던 정보가 없어질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자연재해가 발생한 경우는 손실, 파손으로부터 정보가 없어지거나 멸실, 훼손될 수도 있습니다. 보안에 대한 특성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보안에 대한 긍정적인 측면, 예를 들면 보안을 유지됐을 경우는 항상 정보라든가 어떤 제품, 자산에 대한 가용성이 유지됩니다.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등등이 있는 그런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부정적인 측면, 어떤 보안을 유지시키지 않으면은 건강을 잃을 수도 있고 생명을 잃을 수도 있고 자산이 파손될 수도 있습니다 라고 하는 부정적인 측면이 더 부각되는 것이 일반적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보안에 대한 부가적인 특성으로는 자체적인 준비를 해야 합니다. 자산에 대한 주체, 소지자가 직접적으로 준비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일부는 법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 보안을 구축할 때는 꽤 상당 부분의 비용이 지출되고 심지어 시간과 인력들이 활용될 수도 있겠죠. 또한 물리적인 공간이 소모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보안은 가장 큰 맹점 중에 하나가 외부 지원이라든가 확장이 어렵습니다. 이게 보안이라는 도메인입니다. 보안은 기본적으로 어떠한 자산에 대해서 보안을 적용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보안을 하는 사람은 요 자산도 알아야만 보안을 할 수 있겠죠. 또 보안군이 구축된 체계, 이미 구축된 보안 체계는 확장, 변경, 성능 개선이 매우 어렵습니다. 영화에 나오는 은행에 큰 금고가 있다라고 했을 때 이거 확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있던 금고
드러내고 새로운 근거 넣어야 되겠죠. 성능 개선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튼튼한 근거로 하려면은 당연히 있던 근거 드러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매우 어렵습니다. 그럼 이제 보안을 적용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기회비용이죠. 예를 들면 사고 발생 시 나가는 것보다 평소 때 조금 나가는 비용, 이게 더 사고 발생했을 때가 더 임팩트가 크기 때문에 평소 때 조금씩 지출하자. 그리고 사회적 손실, 당사자뿐만 아니라 국가, 지역적인 손실이 발생되는 거죠. 단순히 소를 잃었어요. 그리고 외양간을 고친다라고 하면은 이제 소 주인만 피해가 생기는 게 아니라 소가 돌아다니면서 이 사람 저 사람 치고 돌아다닐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전체적인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사회적 손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